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공개를 해드립니다. 추락하는 비트코인 증시 영향은 대장주 비트코인이 6,000달러에 이어서 5,000달러도 붕괴가 됐습니다. 5거래일 만에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운 건데요. 최근 일주일 새 가상통화 시장의 시가총액은 400억 달러 이상 증발이 됐습니다. 하드포크 이슈에 ICO 규제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또 4,200달러까지 추락을 했네요. 13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실제 서비스가 등장하지 않아서 투자자들의 피로감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연말 상승장이 올해는 좀 불투명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 3,500달러 이어 1,500달러에 대한 그 비강론까지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로 최유진 이사 먼저 만나보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트코인 등이 가상통화가 계속적으로 좀 다시 추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드포크에서 많이들 찾고 있더라고요. 이 하드포크 이슈가 이 하드포크가 뭔지, 하드포크 그 여파로 인한 그 이슈들 그리고 불확실성이 이렇게 좀 계속될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 하드포크 이슈 때문에 11월 초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사실 급상승하는 장세도 좀 보여주긴 했는데요. 원래 이 하드포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이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사실 이제 11월 초에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로저버의 비트코인닷컴과 바이낸스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상승세를 이끌기도 했지만 사실 이게 코인 하드포크면 전혀 다른 암호화폐가 탄생한다는 의미인데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던 의미는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포크이기 때문에 새로운 코인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건데요. 이번에 이 하드포크 이슈는 그 비트코인 캐시 안에서의 ABC 진영과 SV 진영과의 지금 싸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붕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장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이 하드포크 되었을 때도 양쪽 둘 다 거의 1년 넘게 가격이 계속 가라앉아서 횡보장이 정말 많이 지속되는 게 이어졌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이 SV 쪽, 그 크레이그 박사 쪽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SV 진영이 가지고 있는 문제 처리에 관한 부분이 좀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계속 문제가 된 블록 처리 방식이 비트코인 캐시가 추후에 플랫폼 네트워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해서 결국엔 개발자들과 채굴자들이 더 붙는 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 거래소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일단은 예전이랑 비교되는 게요.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사실 지금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캐시를 두 개로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장세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드포크 논란은 당분간 좀 계속 되겠네요. 이외에도 앞으로 주목할 변수, 그리고 약세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하드포크 이슈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붕괴한 것도 있지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 최근에 SEC가 보이는 행보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 ICO 때보다 지금 STO 관련해서 훨씬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실물 자산이 이 가상화폐와 연결되는 걸 이 SEC에서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STO를 통해서 즉 이제 이 증권화 토큰이죠. 이 규제가 더 빠르게 만들어지고 최근까지 이제 애매했던 부분 지금 무법화지대인데 이런 부분들의 규제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그 실제 우리 피아트 진영에서의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그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비중을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블랙록 같은 기관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자신들의 이제 포트폴리오에 1%만 할당을 해도 전체 시장의 1% 이제 가격이 10%가 오른다라는 해외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이 전체 크립토 시장 펀드 규모가 현재 7조 원 정도 되는데 블랙록 펀드 규모가 100조 정도 되니까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도 사실 그 ICO 관련해서는 실패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서
개인분들의 이제 자산은 굉장히 많이 얼어붙은 상황이고 크립토 펀드들 규모가 굉장히 지금 50억에서 100억 미만 정도로 쪼그라든 상황인데요. 국내 펀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BCC 같은 경우도 200억 정도 작년에 모금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가 50억 정도, 4분의 1 정도가 된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제도권에 편입이 돼서 큰 시장의 일부가 되지 않는 한은 현재 시점에서는 자체 소생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크다고 하는 판테라, 그리고 폴리체인, 안드레센, 호로위츠 같은 크립토 펀드들도 지금 1.5천억이 될까 말까 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않는 한 이 약세장에서 벗어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ICO 암호화폐 공개 이 규제가 완화돼야 되고 제도권 또 편입이 돼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시네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뭐 5,000달러 무너졌고 4,200달러까지 이제 내려앉은 그 상황인데 지지선을 어느 정도나 봐야 될지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제가 이제 최근에 외신에서 읽었던 전문 리포트에서는 3,600달러까지 보는 비관론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9월에도 이제 나왔던 이제 비관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이거는 미중 무역 전쟁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비트코인 전 세계 물량이 지금 70%를 중국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선물부터 해서 자산으로 인정이 된 거라서 미국이 이제 투자를 들어가려고 할 때 물량 확보를 위해서 많이 가격이 내린 상황에서 매집을 할 거라는 추측들 때문에 9월부터 나오던 이제 얘기들이 지금 현재로서 이제 11월 장에서 지금 확신이 된 건데요. 미국은 사실 기본적으로 달러도 그렇고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고여야 한다라는 생각인데 이 미중 이제 무역 전쟁 발발로 인해서 이런 비트코인까지도 지금 중국과 대세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지금 5,000달러를 붕괴했고 4,000달러도 붕괴를 이제 곧 앞두고 있고 3,600달러까지도 지금 우리가 지지를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순매매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매수하시는 거는 저는 11월 장세가 좀 지나가고 나서 12월 이후에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좀 다만 재밌는 거는 2012년대 가격대도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다들 이제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던 시절에도 정부가 규제를 할 거라는 듯이 다들 사기라는 듯이 했었는데 우리가 작년 말 때는 2,400만 원까지 가고 또 600달러, 700달러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6,000달러, 700달러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실 전 세계는 생각보다 지금 암호화폐를 화폐로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법정화폐를 대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에는 관망세 전략이 좀 좋은 것으로 보이고 하방으로는 지금 3,600불러까지 이제 떨어져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최유진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추가 하락에 더 무게를 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주식시장의 영향까지도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자, 허 의원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앞서서 이야기가 됐는데 과연 다른 가상화폐들도 마찬가지죠. 좀 가격 추이가 어떤지 이런 하락의 배경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하드포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ICO, 대체로 비슷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하드포크는 사실 이제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쉬운 개념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금 11월 달이니까 1년 전에 아마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완성된 시스템이라는 게 없거든요, 지금은.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코인 자체에서 나가게 되는 그 시스템에서도 완벽한 코인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그 당시 했던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만 살아남을 거다라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비트코인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스템에서 최종 완결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체인이든 코인이든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틀을 계속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쪼개서 분사된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한 결과들, 진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드포크 이슈는.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돼 있지 않고 완성을 향한 어떤 그 과정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지금 시스템은. 그리고 본인들이 완전히 구축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 하에서.
그리고 또 다른 배경은 이제 미 정권거래위원회 SEC에서 ICO 규제한다는 분석, 이 재료인데요. 사실 이 ICO를 누구나 다 하게 하면 사실 이게 이제 현재 시스템에서는 뭐 약간 악의적인 의도로 자금도 뭐 빼돌릴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제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겠고요. 어쨌든 과징금 부과권 뭐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ICO가 다른 지역, 미국 외의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거라는 우려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총 보실 건데요. 저도 이제 아주 오랜만에 한번 시총을 점검했는데 정말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지금 1등이 비트코인인데요. 어제 기준으로 한 90조가 빠져 있더라고요. 90조니까 최근 1년간 달러 기준으로 19,000 하던 게 4,700까지 75% 급락이 나온 상태고요. 포인이라고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컨셉으로 들어온 코인이 있는데 FOIN. 이 포인이란 코인은 9월달 들어오고 나서는 60% 올라 있는데요. 고점에서는 한 14% 밀려 있고 이게 거의 80조 되는 상황입니다. 시총이. 그리고 송금 관련해서는 이제 리플, XRP가 이제 가장 유력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시총은 55조 원이고 많이 빠졌습니다. 최고 1년만 보면 3.63달러에서 0.48까지 86% 급락이 나와 있고요. 스텔라는 25조 원대인데 76% 급락, 대부분 다 1년 동안의 흐름에서. 그리고 이더리움도 1년간 88% 급락입니다. 시총은 16조까지 쪼그라들어 있고요. 이오스도 1년 고점에서 82% 내려서 4조 원대로 추락해 있고요. 시총 규모는. 비트코인 캐시가 아까 했었던 그 하드포크 이슈로 최근에 좀 걸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94% 폭락한 4조 원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최유진 이사도 추가 하락에 좀 무게를 뒀는데 뭐 전문가들의 시선은 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사실 누구를 전문가라고 해야 될지를 제가 잘 개념이 안 서서 뭐 어떤 분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들 시각이라는 것이 뭐 기계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이 큰 시장이니까. 인베스팅닷컴에서 매매 신호를 어제 봤더니 대부분 다 적극 매도 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술적인 테크니컬 신호는 후행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오면서 지금 매도 시그널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 전망이라고 하면 뭐 나와 있는 기사들 취합해 보니까 5천이 깨졌으니까 개당 다음 지지선은 3,500달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채굴 수요가 약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뭐 대체로 좀 서로 주고받으면서 좀 불리한 시황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엔비디아를 말씀해 주셨는데 엔비디아 주가 이제 급락세가 나오고 있죠. 바로 이제 가상화폐 급락으로 세계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주들도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그 영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엔비디아 실적하고 나서 IR 내용들을 우리 연구원들도 다 해석을 해서 이제 알려주고 계신데요. 1년 전만 해도 채굴기 쪽으로 GPU가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들이 했던 게임용이라든지 뭐 이미지 쪽 특화된 GPU 말고 채굴 쪽에 특화된 GPU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본인들의 GPU 수요가 많이 줄어서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게임 사업부도 뭐 연구원들도 다뤄주고 있습니다만 직전 분기 대비로 조금 역성장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한테 좀 비우호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우증권에서 최근에 리포트 나온 거 보면 AMD도 그랬지만 엔비디아도 지금 중간 레벨급인 지포스 10 시리즈인 파스칼 이 재고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게임이 최근에 2년 동안 뭐 오버워치라든지 배틀그라운드 같은 역작이 매 해마다 나왔는데 올해는 아직 이런 그 대작이 안 나와서 게임용 PC의 수요를 자극할 만한 이슈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암호화폐 이슈도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고요. 대체로 보면 게임하고 암호화폐 때문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위에 밀렸는데요. 다른 쪽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비중은 전체로 보면 반도체에 차지하는 암호화폐 비중이 한 10%, 작게는 한 7, 5 정도로 추산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은 제한적이겠습니다만 시황을 보신 것처럼 게임 쪽 이슈도 지금 PC랑 연결되면서 반도체한테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나왔던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뭐 수요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확인된 게임 쪽의 부진 이게 뭐 어쨌든 반도체 뭐 크지는 않지만 한 축이기 때문에 뭐 썩 우호적이었던 재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관련주들을 본다면 뭐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겠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뭐
SCI 평가정보, 비덴트, 뭐 SBI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종목군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주가가 네. 지금도 한 3에서 4%대 지금 이 시각에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관련주들 뭐 투자 포인트 어디에 둬야 될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삼성전자를 먼저 좀 보시면 이쪽도 어쨌든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를 언급을 하니까요. 반도체 시황, 다음 분기 전망, 연간 전망 하면서. 근데 그게 포션은 크진 않아요. 삼성도 암호화폐에 넣고 있는 쪽이. 그래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업황이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들은 반영되고 있는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덴트 같은 이 거래소 관련 테마주들은 저번에 MVP 때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그 흐름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비덴트를 설명할 때는 SK이노베이션과 SOE를 이해하시면 가장 빠를 겁니다. 비덴트는 본인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 재고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 그러니까 실적 부분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거래소라는 것들이. 근데 그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덴트는 결과적으로는 이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가 많더라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많은 거랑 비덴트 주가가 코인 단가 하락한 거랑 어떤 게 큰 영향을 주냐라고 봤을 때는 거래 많은 것보다는 단가 하락분이 훨씬 더 비덴트한테는 악재를 작용하거든요. 제가 분석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덴트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5일선이 회복되면 뭐 긍정적으로 접근은 가능하게 그 전까지는 그냥 보시는 게 맞겠고요.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일본 사업의 성장성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얘네가 지금 리플 관련해서 태국하고 송금을 하고 있는 쪽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재 구간에서는 사업에 응용이 되고 거기서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되는 실적이 나오게 되는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실적도 잘 나왔었고 일본 쪽에서의 사업 부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더 이슈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마케팅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